계집년이라 그런가 그날이라도 터졌나 보지. 후끈한 열기가 감도는 사단장 집무실, 이은석 소장은 혀를 끌끌 차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최고급 옥로차의 향긋한 내음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맞은편에 앉아있던 군수참모 박중령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이은석은 집무실 벽에 걸린 대형 달력을 턱으로 가리켰다. 새로 온다는 그 707 출신 군단장 말이야. 이수아인가 뭔가 하는 여자. 오늘 예정된 취임식을 전면 취소하겠다잖아. 이게 말이 돼? 예하 부대장들이 꽃다발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임 첫날부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이은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여자가 별 셋을 달았으니 눈에 뵈는 게 없겠지. 사내 놈들 틈바구니에서 독만 올라가지고 히스테리가 아주 대단할 거야. 안 그래? 아니. 아무래도 특수부대 출신이시라 기가 세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박중령은 어색하게 맞장구를 쳤다. 이은석은 콧방귀를 뀌었다. 기가 세긴 무슨. 여자가 독해봤자지. 아무튼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 오늘 저녁에 지역 유지들이랑 약속 잡아놓은 것도 다 캔슬해야겠어. 취임식 핑계로 자연스럽게 접대 좀 받으려고 했더니. 이은석은 짜증 섞인 손길로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뒤적거렸다. 서류에는 이번 겨울 난방용 유류 수급 현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조작된 가짜였다. 그나저나 박중령. 이번 달 정산은 확실하게 된 거야? 이은석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낮아졌다. 박중령이 재빨리 주위를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예, 사단장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어제 새벽에 김 사장네 탱크로리가 와서 싹 비워갔습니다. 이번에는 물량이 좀 많아서 평소보다 3,000장 더 챙겨준답니다. 현찰은 사단장님 차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밑에 넣어뒀습니다. 3,000장이라. 짭짤하네. 거위털 파카 하나 새로 장만해도 남겠어. 이은석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병사들이 써야 할 난방용 등유를 빼돌려 지역 업자에게 팔아넘긴 돈이었다. 밖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였지만 이은석에게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호재일 뿐이었다. 애들은 좀 징징대지 않나? 아, 그게. 몇몇 소대장들이 보일러가 안 돌아간다고 보고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보일러 노후화로 수리 부품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요. 그리고 뭐 군인이 추위 좀 탄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라니까. 나 때는 말이야 팬티 한 장 입고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목욕도 했어. 기름 좀 아껴서 국방 예산 절감하고 그 돈으로 지휘관 사기 진작하면 그게 바로 애국이지. 안 그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장님의 그 투철한 군인 정신, 제가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박중령의 아부의 이은석은 껄껄 웃으며 찻잔을 비웠다. 집무실 온도는 영상 26도.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하다 못해 더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은석의 등 뒤로는 최고급 사제 온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 그럼 몸도 좀 풀었으니 나가볼까? 오늘 혹한기 정신 교육 있다고 했지? 이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두툼한 옷을 꺼내 입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뇌물로 받은 3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거위털 파카였다. 그것도 모자라 안에는 충전식 발열 조끼까지 겹쳐 입었다. 준비됐습니다. 연병장에 전 병력 집합시켜 놨습니다. 좋아. 날씨도 추운데 애들 군기나 바짝 잡아줘야겠어. 이은석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기름진 얼굴에는 추위에 대한 걱정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병사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병사들을 쥐어짜는 것에서 오는 가학적인 쾌감을 즐길 뿐이었다. 이은석이 집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찬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명품 파카로 무장한 그에게는 시원한 바람 정도로만 느껴졌다. 연병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강원도 산골짜기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온도계의 눈금은 영하 22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에 육박했다. 입김을 내뱉으면 순식간에 서리가 되어 속눈썹에 달라붙는 날씨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연병장에 오와 열을 맞춰 서 있었다. 그들의 복장은 처참했다. 얇은 전투복 위에 낡아 빠진 깔깔 이방상 내피와 보급용 야상 하나가 전부였다. 귀마개조차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빨갛게 얼어터진 귀를 손으로 감싸쥐는 병사들이 태반이었다. 야, 김병장. 나 발가락 감각이 없어.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냐? 맨 뒷줄에 서 있던 이등병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그의 군화는 낡아서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라. 사단장 훈화만 끝나면 바로 막사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옆에 서 있던 김 병장이 쉰 목소리로 달랬다. 하지만 김 병장 역시 죽을 맛이었다. 어젯밤 기름이 떨어진 내무반은 냉동창고나 다름없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눠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수통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혹한기 정신교육이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단상 위로 뚱뚱한 실루엣이 올라왔다. 이은석 소장이었다. 뒤뚱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마치 뒤룩뒤룩 살찐 펭귄 같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다. 아, 마이크 테스트. 다들 잘 들리나? 병사들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지만 억지로 악을 썼다. 예, 잘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다. 추워서 쫄았어? 이래가지고 전쟁 나면 총이나 쏘겠나. 이은석의 호통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저 돼지 같은 인간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기나 할까. 이은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훈화를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긴 하다. 하지만 군인은 날씨 탓을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정신력이다. 군인 정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요즘 너희들 꼬라지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춥다고 웅크리고 기름 없다고 징징대고. 내가 소위 때는 말이야, 난로 같은 건 있지도 않았어. 그냥 깡으로 버텼단 말이다. 그런데 요즘 군대는 편해져서 그런가 아주 배들이 불렀어. 김 병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편해지긴 개뿔이 편해져. 기름을 팔아쳐먹은 게 누군데 적반하장인가. 며칠 전 야간 근무를 서다가 후문 쪽으로 나가는 유조차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 행정관에게 보고했더니 못 본 걸로 해라며 욕만 바가지로 먹었었다. 저 돼지 같은 사단장이 범인인 게 확실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의 그 나약해 빠진 정신머리를 뜯어고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은석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아니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하이에나처럼 비열하게 웃었다. 전 병력 상해 탈의 실시. 순간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날씨에 상해 탈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아니, 살인 미수였다. 뭐해? 안 들려? 동작 봐라. 10초 준다. 19, 8. 이은석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야상을 벗기 시작했다. 지퍼를 내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야상을 벗고 깔깔이를 벗고 전투복 상의까지 벗어던지자 앙상한 맨몸이 드러났다. 살을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여기저기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동상에 걸린 피부는 자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옆에 있던 이등병이 비틀거렸다. 김 병장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정신 차려. 쓰러지면 죽어. 하지만 단상 위에 이은석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봐라. 저 꼴을. 추위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춥다. 왜냐? 내 정신력이 너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두꺼운 거위털 파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외쳤다. 너희들이 추위를 느끼는 건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해서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죽어가고 있었다. 이은석은 그 처참한 광경을 즐기듯 뒷짐을 지고 단상을 어슬렁거렸다. 자, 이제부터 연병장 10바퀴 뛴다. 나고하는 놈은 오늘 저녁 없다. 군가 시작. 군가는 전후. 그때였다. 부대 정문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우웅.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훈련 중에는 차량 통제가 원칙이었다. 이은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뭐야? 어떤 놈이 감히 사단장 훈화 중에 차를 끌고 들어와. 위병소 애들 뭐하는 거야? 이은석이 꽥 소리를 질렀다. 들어온 차는 검은색 군용 레토나였다. 그런데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장성급 세단이 아니라 지늘기 덕지덕지 묻고 범퍼가 찌그러진 마치 전장을 방금 뚫고 나온 듯한 야전 차량이었다. 레토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열대 쪽으로 곧장 돌진해왔다. 병사들이 기겁을 하며 양옆으로 갈라졌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이은석이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레토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차는 단상 바로 앞 이은석의 코앞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퍼졌다. 이 미친 새끼들이. 너희들 어느 부대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은석은 뚜껑이 열렸다. 감히 내 구역에서 내 권위에 도전하다니. 그는 당장 운전병을 끌어내려 영창에 보내버릴 생각으로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렸다. 야, 너 직속 상관 누구야? 당장 관등 성명돼. 이은석이 삿대질을 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다. 짧게 친 쇼컷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전투복 위에 아무런 방한 장비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영하 20도의 추위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압도적이었다. 무엇보다 이은석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었다. 은색 별이 3개. 중장이었다. 그리고 왼쪽 가슴에는 독수리 발톱이 그려진 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임을 증명하는 마크였다. 주 중장? 이은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여자가 중장? 설마 저 여자가? 여자는 이은석을 본체 만체하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뚜벅뚜벅 이은석에게 걸어왔다. 수행원도 운전병도 없었다. 그녀가 직접 운전해서 온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이은석의 두꺼운 파카를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상의를 벗은 병사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갔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다. 사단장 이은석.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바람 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예, 추 충성. 사단장 소장 이은석입니다. 이은석은 얼떨결에 경례를 붙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취임식을 취소했다던 그 신임 군단장 이수아가 눈앞에 있었다. 그것도 예고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낡은 레토나를 직접 몰고서. 이수아는 이은석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이은석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키는 이은석보다 작았지만 이은석은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내가 오다가 무전을 하나 도청했는데 말이야. 이수아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물어뜯기 직전의 맹수가 짓는 표정이었다. 이게 집년이라 그날이 터져서 취임식을 취소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짓거리던데. 이은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게 무슨. 왜? 내 앞에서도 한번 짓거려보지 그래.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어디 별 3계단 상관한테 뒷담화질이야. 이수아는 손을 뻗어 이은석의 두꺼운 파카 깃을 잡았다. 그리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거 아주 좋아 보이네. 거위털인가? 병사들은 살가죽이 얼어 터지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는 아주 따뜻하시겠어. 군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병사들의 혹한기 적응 훈련을 위해. 아가리 닥쳐. 이수아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는 줄 몰랐나 보지. 내 놈 집무실에서 나불대던 소리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들었으니까. 이수아는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707 시절 사용하던 고성능 감청 장비였다. 그리고 이수아는 시선을 돌려 덜덜 떨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깃들었던 살기가 순간 연민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은석을 향하며 더욱 짙은 분노로 타올랐다. 내 부하들 옷 벗긴 게 내 놈 아이디어인가? 저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정신력? 좋아. 그 대단한 정신력 너도 한번 보여줘야지. 이수아는 잡고 있던 이은석의 파카 깃을 놓고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벗어. 예. 안 들려? 너도 벗으라고. 병사들이랑 똑같이. 팬티 한 장만 남기고 싹 다 벗어. 군단장님, 채통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보고 있는데 어떡해. 채통? 기름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는 도둑놈한테 채통이 어디 있어. 이수아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이건 명령이다.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겠다. 내 성격 알 텐데. 나 707 출신인 거. 이수아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권총집으로 향했다. 빈말이 아니었다. 이은석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여자는 진짜다. 쏘라면 진짜 쏠 여자다. 이은석의 손이 덜덜 떨리며 파카의 지퍼로 향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던 악마가 무너지는 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이은석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영하 20도의 칼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눈앞에 선 여군 이수아 중장이 뿜어내는 서슬 퍼런 살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권총집 덮개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내 말이 귓등으로 들리나 보군. 707 시절 내 별명이 미친 개였는데 물리면 약도 없다는 거 알고 있나? 이수아의 눈빛이 이은석의 동공을 파고들었다. 이은석은 침을 꼴깍 삼켰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병사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부관들,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들까지 모두 자신만 쳐다보고 있었다. 군단장님, 제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아이들 보는 앞인데.
체면? 내가 챙길 체면이 남아있긴 해. 이수아는 턱짓으로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 병사들은 내 놈 체면 세워주려고 이 추위에 옷을 벗고 서 있나? 내가 그랬지.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면 추위 따위 안 느껴진다고. 그 잘난 정신력 내 몸으로 직접 증명해 보란 말이야. 그녀의 호통에 이은석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위털 파카의 지퍼를 내렸다. 지익.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지퍼 소리가 연병장의 정막을 갈랐다. 두꺼운 파카가 벗겨지자 그 안에는 최고급 양가죽으로 된 전술조끼가 드러났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조끼 안쪽에서 붉은색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수아가 코웃음을 쳤다. 발열 조끼까지 입으셨어? 아주 이동식 보일러를 달고 다니는구만.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들은 핫팩 하나가 없어서 손을 호호 불고 있는데 사단장이라는 작자는 최첨단 발열 장비로 온몸을 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어 병사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기 시작했다. 계속 벗어. 이수아의 명령은 단호했다. 이은석은 울상을 지으며 발열 조끼를 벗었고 그 안에 입은 캐시미어 니트를 벗었다. 겹겹이 껴입은 옷들이 하나씩 바닥에 쌓일 때마다 이은석의 몸은 급격히 움츠러들었다. 마침내 상의를 모두 탈의했을 때 드러난 것은 근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여멀건한 지방 덩어리였다. 기름진 배가 출렁거렸고 추위에 놀란 살들이 닭살처럼 돋아올랐다. 추워. 이은석은 양팔로 가슴을 감싸 안으며 이가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었다. 방금 전까지 병사들에게 호통치던 위험은 시궁창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이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이은석의 명품 파카를 발로 툭 찼다. 그리고 병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맨 앞줄에서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이등병이 보였다. 거기 너. 이수아의 지목에 이등병이 화들짝 놀랐다. 이병 강동우. 나와. 강동우 이병이 주춤주춤 앞으로 나왔다. 상의를 벗은 그의 몸은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피부는 동상 직전의 자줏빛이었다. 이수아는 바닥에 떨어진 이은석의 거위털 파카와 발열 조끼를 집어들었다. 입어. 예. 하지만 이건 사단장님. 사단장은 지금 정신력 강화 훈련 중이다. 이건 압수 물품이고 군단장 명령이다. 입어. 강동우 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파카를 받아 입었다. 사단장의 채취가 밴 옷이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온기는 천국과도 같았다. 파카를 입자마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수아는 이은석을 돌아보았다. 어때? 내 부하가 따뜻해하니까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훈훈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합니다. 이은석은 콧물을 흘리며 억지로 대답했다. 영하 20도의 바람이 젖은 살결을 면도날처럼 긁고 지나갔다. 1분도 서 있기 힘든 날씨였다.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수아는 자비를 베풀 생각이 없었다. 전 병력 지금 즉시 생활관으로 복귀한다. 보일러 가동 안 되는 곳은 침낭 2개씩 지급하고 오늘 일과 시간 내내 휴식 취해. 식당에는 닭 100마리 잡아서 삼계탕 끓이라고 지시해놨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지옥 같던 연병장이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이수아가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다. 저기 저 사람은 제외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덜덜 떨고 있는 이은석을 가리켰다. 이은석 소장. 너는 아까 병사들에게 시켰던 거 있지? 연병장 10바퀴. 그거 다 돌기 전까지는 열외 없다. 감시병 하나 붙여.
만약 걷거나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켜. 구 군단장님, 살려주십시오. 제 나이가 50입니다. 이러다 심장마비 옵니다. 이은석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이수아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심장마비? 걱정 마. 내 전공이 응급처치니까 숨 넘어가면 살려내서 다시 뛰게 해줄 테니까. 뛰어 실시. 이수아가 바닥을 향해 권총을 뽑아드는 신용을 하자 이은석은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뒤룩뒤룩한 살집이 흔들리며 처절한 구보가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막사로 들어가며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쌓이고 있었다. 이수아는 헐떡이며 뛰는 이은석을 뒤로하고 그의 신복이었던 박중령을 노려보았다. 안내해.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긴 어디야. 찜질방 구경 좀 해야지. 사단장 집무실. 사단장 집무실의 문을 여는 순간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바깥은 시베리아 벌판인데 이곳은 하와이 해변이었다. 벽에 걸린 온도계는 영상 27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수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기가 막히네. 여기서 반팔 입고 조격이라도 했나?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았다. 뒤따라 들어온 박중령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은석이 무너진 이상 다음 타깃은 자신이었다. 박중령. 예. 군단장님. 앉아. 서 있으니까 산만하잖아. 박중령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맞은편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쳤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상 참작해줄게. 이번 겨울 기름 얼마나 빼돌렸어? 이수아는 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중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군수 참모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쾅! 이수아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두꺼운 강화 유리에 금이 갈 정도의 괴력이었다. 박중령이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다. 절차? 내 앞에서 절차 운운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왔을 것 같아? 유류 저장고 재고량, 배차 일지, 위병소 출입 기록 이미 다 확보했어. 김일성 고지 탈환 작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왔다고. 이수아는 품에서 접어두었던 종이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다. 그것은 이은석과 박중령이 사인을 주고받은 결제 서류 사본과 유조차가 드나든 CCTV 캡처 사진이었다. 이은석이랑 짝짝꿍에서 해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던데. 병사들 얼려 죽이면서 모은 돈으로 자식들 유학 보내고 골프 치러 다니니까 재미 좋았나? 박중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소파 아래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구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이 시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했다. 비겁한 변명은 집어치워.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지만 불법적인 명령에는 불복종할 의무도 있어. 넌 공범이야. 이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 구석에 있는 대형 온풍기 앞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사제 온풍기였다. 그녀는 전투하시는 발로 온풍기를 걷어찼다. 우당탕. 플라스틱 부품들이 박살나며 온풍기가 뒹굴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딴 거 틀어놓고 희희낙낙할 시간에 내무반 보일러나 한 번 더 확인했어야지. 이수아는 다시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장부는 어디 있어? 자, 장부라뇨? 진짜 장부 말이야. 가짜 서류 말고 뒷돈 챙겨서 얼마나 남겨 먹었는지 적어놓은 놈들만의 비밀 노트. 이은석 성격에 꼼꼼하게 다 적어놨을 텐데. 박중령은 입을 다물었다.
그걸 내놓는 순간 자신은 끝장이다. 하지만 이수아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이은석의 책상 뒤쪽 거대한 금고가 있는 벽을 쳐다보았다. 저기 금고 안에 있나? 비밀번호는 뭐지? 이은석 생일? 아니면 와이프 생일? 모릅니다. 저 금고는 사단장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부숴야겠네. 이수아는 주저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공병대대장 연결해. 용접기랑 해머 들고 사단장실로 오라고 해. 금고 털 거니까. 그때 박중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병대까지 오면 일이 더 커질 것이 뻔했다. 박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띠리릭. 쿵.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검은색 가죽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수아는 수첩을 집어들어 휘리릭 넘겨보았다. 날짜, 금액, 거래처, 그리고 상납 고리까지.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환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와, 이 새끼들 봐라. 기름만 팔아먹은 게 아니네. 부식비 횡령에 공사 리베이트까지. 아주 부대를 주식회사로 운영했어. 이수아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수첩을 탁 덮고 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그게 지역 유류 납품 업체인 대성에너지 김 사장에게 받은 뇌물입니다. 김 사장? 그놈이 주범이구만. 이수아의 머릿속에 새로운 작전이 그려졌다. 단순히 이은석 하나 잡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군대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까지 모조리 소탕해야 했다. 박중령. 지금 당장 김 사장한테 전화해. 예. 전화해서 뭐라고. 물건 더 있다고 해. 이번에 내가 새로 부임하면서 창고 정리하다가 남은 기름을 대량으로 발견했다고. 아주 싸게 넘길 테니까 지금 당장 트럭 끌고 오라고 해. 박중령이 눈을 크게 떴다. 함정을 파시려는 겁니까? 함정이 아니라 비즈니스지. 놈들이 좋아하는. 이수아는 차갑게 웃었다. 스피커폰으로 해. 딴소리하면 내 혀부터 자를 줄 알아. 박중령은 덜덜 떨며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어이, 박중령. 무슨 일이야? 어제 물건 가져간 지 얼마나 됐다고. 예. 김 사장님. 그게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기쁜 소식? 뭔데? 혹시 이 소장님이 보너스라도 챙겨주신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오신 군단장님이. 부대 정비를 지시하셨는데 구형 유류 탱크를 철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록에 없는 경유가 2만 리터나 들어있지 뭡니까? 2만 리터? 진짜야? 수화기 넘어 김 사장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떨렸다. 요즘 기름값이 금값인데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다. 네. 이거 그냥 보고하면 국고로 환수되니까 사단장님께서 김 사장님께 조용히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현찰 박치기로 오늘 당장. 역시 우리 이 장군님 통이 크시다니까. 내가 바로 갈게. 트럭 3대 끌고 가면 되지. 1시간이면 도착해. 알겠습니다. 후문 쪽 초소 비워두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수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중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연기 좀 하는데? 나중에 전역하면 사기꾼 해도 되겠어. 감사합니다. 박중령은 울상을 지었다. 이수아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이은석은 여전히 연병장을 비틀거리며 돌고 있었다. 이미 반쯤 얼이 빠진 표정이었다. 자, 그럼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볼까? 이수아는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707 특임대 출동 대기조. 나다. 지금 즉시 4단 후문 쪽으로 이동해서 매복한다. 민간 트럭 3대가 들어올 거다. 내 신호가 떨어지면 하나도 남김없이 제압해. 뼈는 부러뜨려도 좋지만 죽이지는 마라. 감옥 가서 콩밥은 먹어야 하니까. 수신 양호. 군단장님 오랜만에 몸 좀 풀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들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이수아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거머리를 잡을 시간이었다. 1시간 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부대 안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혹한의 밤 공기는 더욱 매서워졌다. 4단 후문 쪽에 위치한 폐유류 저장소 근처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이수아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낡은 드럼통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전투복 위에 아무런 방한복도 입지 않았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동계 잠복 기술 덕분에 추위는 그녀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왔군.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대형 2.5톤 트럭 3대가 줄지어 비포장도로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약속대로 김 사장의 트럭이었다. 초소에 있던 헌병들은 이미 이수아의 지시를 받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트럭들은 거침없이 정문을 통과해 저장소 앞 공터에 멈춰섰다. 트럭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개중에는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를 든 용역 깡패들도 섞여 있었다. 군부대 거래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덩치들을 데리고 온 모양이었다. 가장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내렸다. 대성에너지 김 사장이었다. 어이, 박중령. 어디 있어? 날씨 더럽게 춥네 진짜. 김 사장이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이수아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박중령은 지금 경위서 쓰느라 바쁜데. 대신 내가 나왔지. 김 사장은 낯선 여자의 등장에 멈칫했다. 누구야? 박중령이 보낸 부관인가? 계집애를 보냈어? 그는 이수아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보지 못했다. 어둠 때문이기도 했지만 설마 여자가 그것도 이런 현장에 장군이 직접 나왔을 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뭐 상관없어. 물건이나 확인하자고. 돈은 여기 가져왔으니까. 김 사장은 옆에 있던 부하가 들고 있는 칠가방을 턱으로 가리켰다. 기름은 저 탱크 안에 있어. 근데 김 사장 그 돈. 병사들 피 같은 난방비 훔친 돈인 건 알고 있지? 이수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김 사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다. 뭐야 인연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소장님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형 동생? 감옥 동기 말하는 건가? 곧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진짜 돌았나? 야 뭐해? 전현 입 좀 다물게 해. 빨리 기름 싣고 가게. 김 사장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덩치 2명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이수아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고운 말로 할 때 비키지. 군인이라 때리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말이야. 이수아는 피식 웃었다. 군인을 때리기 좀 그래? 난 민간인 패는 게 제일 싫은데. 봐줄 때 꺼져. 인연이. 덩치 하나가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이수아의 머리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이수아는 없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덩치의 품으로 파고든 이수아가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다. 컥. 덩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이수아는 쓰러지는 덩치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낚아채 달려드는 또 다른 놈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으악. 내 다리.
순식간에 2명이 나가떨어지자 김 사장과 나머지 일당들은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707 작전 개시. 이수아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사방의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인형들이 튀어나왔다. 이수아가 미리 배치해둔 특수임무단 대원들이었다. 그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다. 살려주세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깡패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살인 병기나 다름없는 특수부대원들에게 동네 양아치들은 어린애 손목 비틀기보다 쉬운 상대였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10여 명의 사내들이 모두 바닥에 엎어져 신음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김 사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수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불법이야. 군인이 민간인을 감금하고 폭행해. 내 변호사 부를 거야. 국방부에 민원 넣을 거라고. 김 사장은 악을 썼지만 공포에 질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수아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지고 쭈그리고 앉아 김 사장과 눈을 맞췄다. 민원? 넣어. 꼭 넣어라. 대신 민원실 가기 전에 헌병대 지하 조사실부터 들러야 할 거야. 그녀는 김 사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군용물 절도, 뇌물 공여, 그리고 공무 집행 방해. 흉기 소지 특수 협박도 추가되겠네. 너랑 이은석이 해먹은 거 토해내려면 평생 감옥에서 양말이나 꿰매야 할걸. 이수아는 멀리서 다가오는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김 사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전원 체포해. 뇌물 가방은 증거물로 확보하고 트럭도 압수한다. 저 트럭에 실린 기름통 싹 다 비워서 병사들 난방유로 채워 넣어. 충성. 후배 대원들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이수아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녹화 중 표시가 떠 있었다. 방금 전 김 사장이 이은석과의 관계를 떠벌리고 부하들을 시켜 폭력을 행사하려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언론에 뿌리기 딱 좋겠네. 이수아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수신인은 국방부 출입 기자단 단톡방이었다. 제목 혹한기 군 비리 현장 급습. 장군과 업자의 추악한 커넥션. 동영상 첨부. 이 영상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다. 그리고 이은석과 김 사장,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썩은 줄기들은 모조리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수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 이제 큰 거는 해결했고. 애들 밥은 잘 먹고 있나 확인하러 가볼까?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영식당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끌려가는 악당들의 절규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부대 식당 안은 그야말로 찜통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에게 그 열기는 불쾌함이 아닌 축복이었다. 대형 솥단지 수십 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식당 천장을 가득 메웠고 구수한 인삼과 닭 육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야, 이거 꿈 아니지? 진짜 삼계탕 맞아? 김 병장은 식판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뚝배기 안에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전복까지 하나 얹혀 있었다. 평소라면 닭고기 부스러기나 몇 점 떠다니던 닭똥국과는 차원이 달랐다. 김치도 봐라. 겉절이다. 이거 터진 군대 김치가 아니야. 후임병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밥은 고봉으로 쌓여 있었고 후식으로는 귤과 초코파이가 박스째로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은석 소장과 김 사장에게서 압수한 검은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전 병력 식사 시작. 당직 사관의 구호가 떨어지자마자 천여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다. 후루룩 쩝쩝.
식당 안은 순식간에 개 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소리로 가득 찼다. 얼어붙었던 몸속으로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자 병사들의 얼굴에 비로소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너무 맛있는 나머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이수와 군단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전투복 차림이었다. 병사들이 놀라 일어나려 하자 이수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앉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다. 편하게 먹어. 그녀는 식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오늘 하루 지옥과 천당을 오가게 만든 장본인.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이수아는 김 병장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맛이 좀 어떤가? 충성. 아주 맛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김 병장이 밥풀 묻은 입으로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수아는 씩 웃으며 김 병장의 어깨를 툭 쳤다. 많이 먹어라. 너희들이 먹는 그 밥 다 너희들이 낸 세금이고 너희 부모님이 낸 돈이다. 도둑놈들이 훔쳐간 거 도로 찾아온 것뿐이니 미안해할 것도 없고 고마워할 것도 없어. 당연한 권리다. 병사들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당연한 권리.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늘 참아라 희생해라는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 별 3개짜리 장군은 달랐다. 그리고 디저트 먹기 전에 구경거리 하나 준비했다. 이수아가 손짓하자 헌병 2명이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끌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이은석 전 소장이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정신력 강화 구보로 인해 탈진한 상태였다.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올랐고 콧물과 침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파카를 뺏기고 얇은 깔깔이 하나만 걸친 그는 덜덜 떨며 병사들이 밥 먹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사단장님. 아니, 이제 아저씨지. 냄새 좋지 않습니까? 이수아가 이은석의 코앞에 삼계탕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들이밀었다. 굶주리고 지친 이은석의 눈이 돌아갔다.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수아는 숟가락을 획 치워버렸다. 어라? 먹고 싶어? 근데 어쩌나. 이건 우리 병사들 몫인데. 정신력으로 추위도 이기는 분이 배고픔 하나 못 참아서야 쓰겠어? 제발. 국물 한 모금만. 이은석이 비굴하게 애원했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들을 벌레 보듯 하던 절대권력자가 이제는 밥 한 숟가락에 영혼을 팔고 있었다. 김 병장. 이수아가 불렀다. 예. 군단장님. 이자에게 밥을 주고 싶나? 김 병장은 이은석을 노려보았다. 전우들이 추위에 떨 때 비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들었지? 병사들이 싫다는데 내가 줄 수가 없네. 끌고 가. 유치장에 쳐넣어. 아, 유치장 난방은 껐지? 정신력 강화 훈련은 밤새 계속되어야 하니까. 헌병들이 이은석을 질질 끌고 나갔다. 으악. 잘못했습니다. 밥 좀 줘. 추워 죽겠다고. 이은석의 절규가 식당 밖으로 멀어졌다. 그 소리는 병사들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운 자장가였다. 와! 식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수아는 병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맛있게 먹고 푹 자라. 내일은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이수아가 국방부 기자단에게 보낸 영상과 자료가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종 혹한기 훈련 병사들은 알몸 구보, 사단장은 찜질방 파티, 단독 신임 여군단장, 비리 장군 참교육 현장 포착.
충격 영상 707 출신 이수와 중장, 조폭 동원한 납품 비리 일망타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다. 와, 진짜 미쳤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더니 다 개소리였네. 이수와 장군님 포스 봐라. 깡패들 때려잡는 거 실화냐? 영화 찍는 줄. 저런 게 진짜 군인이지. 똥별들 다 잡아넣어라.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없다. 내 속이 다 뻥 뚫리네. 국방부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이었다. 칭찬 글이 수만 건씩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은석 소장을 엄벌에 처하고 이수와 중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반나절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 유치장 독방. 이은석은 쪼그려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유치장 바닥은 냉골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그래, 김 의원님. 김 의원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 의원과 막역한 사이였다. 뇌물의 상당 부분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갔으니 자신을 모른 척할 수 없을 터였다. 이은석은 면회 온 변호사를 통해 몰래 휴대전화를 빌렸다. 떨리는 손으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손절이었다. 이미 여론이 들끓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을 리 없었다. 철컥. 유치장 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이은석 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소장이야. 투스타라고. 계급장 떼셨잖습니까? 이제 그냥 범죄자입니다. 가시죠. 이은석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유치장 복도를 지나갈 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대한 유류관리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수와 군단장의 조치로 환수된 횡령금 50억 원은 전액 해당 부대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신형장비 교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화면에는 최신형 방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병사들의 모습이 비쳤다. 이은석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돈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병사들을 웃게 만드는 거름이 된 셈이었다. 같은 시각 연병장.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이번에는 김 사장의 똥차 트럭이 아니었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와 군수업체의 로고가 찍힌 배송 차량이었다. 하차. 이수아의 명령에 보급관들이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다. 박스가 뜯어질 때마다 병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우와, 이거 신형 방한화다. 고어텍스 재질이래. 야, 이 패딩 봐라. 밖에서 사 입으려면 50만 원은 줘야 하는 거야. 장갑도 털장갑이다. 이제 손 안 시렵겠다. 병사들은 새 옷과 장비를 받아들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낡고 냄새나던 보급품 대신 기능성 최고의 장비들이 그들의 몸을 감쌌다. 이수아는 흐뭇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김 병장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다. 군단장님, 왜 사이즈가 안 맞나? 아닙니다. 딱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제 군 생활 중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할 거 없다니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하겠습니다. 이수아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장비 좋아졌으니 훈련 강도 높여도 불만 없겠지? 이제 춥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
김 병장은 씩씩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예, 알겠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뛰겠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패배감과 냉소로 가득 찼던 부대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수아는 만족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보상은 끝났다. 이제는 무너진 군기를 다시 세우고 병사들을 진짜 군인으로 만들 차례였다. 며칠 후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전 병력이 연병장에 집합했다. 영하 15도의 추위였지만 신형 방한복으로 무장한 병사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전원 주목. 이수아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 역시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복에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아침 구보 코스를 바꾼다. 연병장 뺑뺑이는 지루하니까 부대 뒤편 산악 코스로 간다. 왕복 10km.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평지 10km도 힘든데 산악 구보라니. 게다가 눈이 쌓여 미끄러운 산길이었다. 겁먹었나? 이수아는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너희들보다 나이도 많고 성별도 여자다. 내가 선두에서 뛴다. 나보다 늦게 들어오는 놈은 오늘 점심 반찬 줄일 줄 알아라.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단상에서 뛰어내려 선두에 섰다. 출발. 이수아가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병사들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뒤를 쫓았다. 와, 저게 사람이야? 김 병장은 혀를 내둘렀다. 오르막길인데도 이수아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707 시절 산악구보는 밥 먹듯이 했던 그녀였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치고 나가는 군단장의 등은 병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헉, 헉, 같이 가요. 젊은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갔지만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이수아는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빨리 안 와? 사단장 잡혀가고 나니까 긴장 풀렸어. 이 좋은 장비 입고 이것밖에 못 뛰어. 그녀의 동료는 채찍질보다 매서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이은석처럼 뒤에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앞자리에서 직접 땀 흘리는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다. 반원점을 돌고 내려오는 길. 나고하려는 이등병 하나가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 으악! 이등병은 눈길에 미끄러져 비탈길 아래로 굴을 뻔했다. 그때 누군가 번개처럼 날아와 이등병의 군장을 낚아채 끌어올렸다. 이수아였다. 정신 안 차려? 다칠 뻔했잖아. 그녀는 이등병을 일으켜 세워 흙을 털어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더 열심히 뛰어.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수아는 이등병의 등을 팡팡 쳐주고는 다시 선두로 달려나갔다.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젖먹던 힘까지 짜냈다. 저런 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 진짜 별이다. 가짜 똥별이 아니라 진짜다.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였다. 구보가 끝나고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이수아의 얼굴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기록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일은 1분 더 단축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함성 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난번 이은석이 시켰던 억지 함성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땅이 울리는 듯한 기백이 느껴졌다. 이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해산. 샤워하고 아침 든든히 먹어라. 그녀가 집무실로 돌아가려 할 때 행정반장이 달려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화상 연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됐네. 이수아는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다. 장관님 연결은 받고 방송국 놈들은 다 돌려보내.
군인이 훈련해야지 카메라 앞에서 웃고 떠들 시간 없어. 아, 알겠습니다. 행정반장이 경외심 어린 눈으로 경례했다. 이수아는 집무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이제 이 따뜻함은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었다. 부대 내 모든 병사가 함께 누리는 공평한 온기였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다. 707 시절 작전 중에 전사한 동기의 사진이었다. 보고 있냐?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군대, 내가 조금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수아의 부대에는 이미 봄보다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난 건강하고 강인한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 법. 책상 위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다. 이수아의 눈매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깼다. 발신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장이 아닌 훨씬 더 걸걸하고 오만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수아 중장인가? 나야 국방위원회 김기철 의원. 김기철. 여당 내 실세이자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 그리고 이은석이 유류 횡령 자금을 상납하던 뒷배였다. 이수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군단장 이수아입니다. 안보실 한라인으로 민간인이 전화를 하시다니 보안 규정 위반인 건 아십니까? 이 친구 보게. 말버릇이 아주 당차구만. 보안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자네가 지금 건드린 벌집이 어딘지 알고나 설치는 거야? 벌집이 아니라 똥통이더군요. 치우는 중입니다만. 이봐, 이 중장. 적당히 해. 이은석이 그 친구가 실수는 좀 했어도 충성심은 대단한 친구야. 군 자금 좀 융통한 거 가지고 장군을 구속해? 군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당장 풀어주고 수사 종결해. 이건 명령이야. 이수아는 헛웃음을 삼켰다. 횡령을 융통이라 포장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명령은 국군 통수권자와 직속 상관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은 제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뭐? 이 건방진 여자가.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어디 707 출신이라고 폼 잡는데 정치판에서는 너 같은 군발이는 그냥 장기판의 조리야. 조리라. 장군이 조리면 의원님은 왕이라도 되십니까? 그럼 제가 체크메이트 한번 불러드리지요. 끊습니다. 이수아는 대꾸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리고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헌병대장 불러. 그리고 위병소에 연락해. 곧 국회 번호판 단 검은색 세단이 들이닥칠 거다. 출입 통제해. 예. 국회의원을 통제하란 말씀이십니까? 군사보호구역의 잡상인은 출입 금지야.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면 공포탄 쏴서라도 막으라고 해. 예상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부대 정문이 시끄러워졌다. 김기철 의원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 것이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알고 막아. 사단장 나오라고 해. 김기철은 위병소 바리케이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위병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때 이수아가 탄 레토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에 도착했다. 이수아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김기철에게 다가갔다. 여기가 시장통입니까? 신성한 군부대 앞에서 추태 부리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김기철이 이수아를 보자마자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달려들었다. 내년이 이수아냐?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김기철은 손을 번쩍 들어 이수아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수행원들이 말릴 새도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은 이수아의 뺨에 닿지 못했다. 탁! 이수아의 손이 허공에서 김기철의 손목을 낚아챘다. 강철 같은 악력이었다. 이거 안 나? 민간인이 군단장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시였으면 즉결 처형감입니다. 이수아는 김기철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릴 듯 했다. 김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아, 내 팔. 야, 뭐해. 전연 잡아. 수행원들과 경호원들이 달려들려 했다. 그 순간 이수아의 뒤에서 무장한 헌병들과 707 특임대 출신 부사관들이 총구를 겨누고 튀어나왔다. 철컥 철컥. 소총의 놀이쇠가 당겨지는 소리에 경호원들이 얼어붙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이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발포한다. 군 형법상 초소 침범 및 상관 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꺼져. 이수아의 눈빛은 맹수 그 자체였다.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김기철조차 오금이 저릴 정도의 살기였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이수아를 올려다보았다.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국방부 장관도 내 라인이야. 너 내일 당장 불명예 제대하게 만들어주마. 김기철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하지만 이수아는 싸늘하게 웃으며 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은석의 금고에서 나온 그 검은 장부였다. 감당? 그건 의원님이 하셔야 할 텐데. 이 장부에 의원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 김기철 의원 활동비 지원 명목 5억 원, 아들 유학 자금 지원 3천만 원.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더군요. 김기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장부를 본 김기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건 단순한 횡령 장부가 아니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아니 인생 자체를 끝장낼 수 있는 데스노트였다. 그거 일이네. 당장 내놓지 못해. 김기철이 발악하며 덤벼들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다. 흑투성이가 된 최고급 양복이 그의 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수아는 장부를 탁탁 털며 김기철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서 말이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위병소 초소 위에 설치된 CCTV를 가리켰다. 그리고 행정반장이 들고 있는 태블릿 PC 화면을 김기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국방TV 유튜브 라이브가 송출되고 있었다. 현재 시청자 수 30만 명. 제목은 긴급 생중계 국회의원의 군부대 난입과 비리 장부 공개. 아, 안 돼. 김기철은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다. 방금 전 자신이 이수아를 때리려던 장면, 욕설을 퍼붓던 장면, 그리고 장부 내용이 언급되는 장면까지 모조리 생중계되고 있었다.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와, 국회의원이 군단장 뺨을 때리려고 해? 미친 거 아냐? 저놈이 그 김기철이야? 뒤에서 돈 받아 처먹은 놈이? 이수아 장군님 건드리면 넌 죽는다. 국민들이 가만 안 둔다. 당장 구속해라. 쓰레기 정치인 아웃.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전국구 스타 되셨네요. 이제 국방부 장관은커녕 금배지 지키기도 힘드시겠습니다. 이수아의 조소에 김기철은 바들바들 떨었다. 모든 게 끝났다.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었다. 에이, 이 독사 같은 년. 독사? 아니지.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너 같은 기생충들 잡는 방역업자고. 이수아는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민간인이지만 군사 기밀 유출 및 군용물 횡령 교사 혐의,
초소 침범죄 적용해서 군 검찰로 넘겨. 경찰한테 인계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조사한다. 충성.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김기철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김기철은 돼지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다.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흙바닥을 뒹구는 추한 꼴만 남았다. 함께 온 수행원들은 주랭랑을 치려다 특임대원들에게 모두 제압당했다. 상황이 종료되자 이수아는 카메라를 향해 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국민 여러분, 군단장 이수아 중장입니다. 방금 보신 추태에 대해 군을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제 부대, 아니 우리 군에 더 이상 이런 비리가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은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의 안방으로, 사무실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악을 응징하는 진정한 영웅의 탄생에 열광했다. 방송이 끝나고 부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당 실세를 잡으셨으니 정치권의 보복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수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보복? 오라고 해. 나한테는 5천만 국민과 내 뒤를 지켜주는 5만 명의 군단 병력들이 있어. 똥파리 몇 마리 날아온다고 무서워서 피하면 그게 군인이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707에서 배운 게 하나 있지. 적의 심장을 타격할 때는 망설이지 마라. 난 이제 시작이야. 계절이 바뀌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강원도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연병장 주변에는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군단은 천지개벽했다. 이은석과 김기철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의 재산은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장병들의 복지 기금으로 쓰였다. 이제 내무반은 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식당에서는 맵기 고기 반찬이 나왔다. 병사들의 표정에서 그늘은 사라졌고 훈련장에서는 우렁찬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오늘은 군단장의 이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수아는 군단장 부임 3개월 만에 육군 참모총장 직속 감찰단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산 국방부의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사실상 그녀가 전군의 비리를 뿌리 뽑아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연병장의 전 병력이 도열했다. 단상에 선 이수아의 가슴에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보국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빛나는 훈장은 병사들의 눈빛이었다. 존경, 신뢰, 그리고 아쉬움. 이수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군들. 짧은 부름에도 연병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추위를 이겨냈다. 억지로 강요된 정신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전우애와 정당한 대우에서 나오는 자부심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려 노력했다. 맨 앞줄에는 건강해진 모습의 김 병장과 강동우 일병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가가 촉촉했다. 나는 이제 떠난다. 하지만 명심해라. 너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다.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내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춥고 배고프지 않게 지켜볼 것이다. 이수아가 말을 마치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 이수아 이임을 신고합니다. 충성. 그 순간 지휘관의 구호도 없이 전 병력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충성.
만여 명의 병사들이 내지르는 함성은 지축을 뒤흔들었다. 각본에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례였다. 식이 끝나고 이수아가 차에 오르려 할 때 김병장이 뛰어나왔다. 군단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병장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투박하게 포장된 작은 상자였다. 이게 뭔가? 저희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비싼 건 아니지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수아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병사들이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조각상이 들어 있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수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님, 얼어붙은 별을 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에 미친 게 이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각상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었다. 대통령 표창보다 국회의원의 사과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수아는 김 병장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병사의 손. 이 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싸웠던 것이다. 차에 오른 이수아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병사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연병장에 서서 그녀를 배웅했다. 차가 위병소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이수아를 힐끔 보며 물었다. 단장님, 이제 감찰단으로 가시면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똥별들 잡으러 다니시려면요. 이수아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피식 웃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이제 몸 좀 풀었으니까 본 게임을 시작해야지.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놈들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707의 사냥은 계속된다. 그녀의 태블릿 PC에는 벌써 다음 타깃인 방산 비리 업체의 리스트가 떠 있었다. 얼어붙은 겨울을 끝낸 그녀가 이제 또 다른 봄을 가져오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사이다의 맛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